네, 명민준 그리고 이나연 외신캐스터 바로 나와 주실까요? 글로벌 마켓뷰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하고요.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명민준 캐스터, 미국 시장 고민 끝에 일단 상승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고용 보고서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듯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며칠간의 하락에 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 그리고 내일 있을 고용 보고서에 대한 큰 희망적인 기대가 퍼진 점이 오늘 증시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또 전환이 되면서 증시에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0.5%가량 상승, 17,92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오늘 0.5%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크면서 4,9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오늘 0.4%가량 상승, 2,088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우존스 결국은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6만 5천 건, 이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고용시장에 호조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내일 있을 이 고용 보고서에도 이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 명 늘면서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이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호조를 보인 것이 오늘 증시의 탄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신들은 영국 총선 얘기들 뿐입니다. 영국 총선, 오늘 저녁이 돼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출구조사에서는 보수당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출구조사는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맞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하원 650석 가운데 316석을 이 보수당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반수인 326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보수당의 이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10석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권 연장이 가능해졌다라는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재집권할 시에 영국이 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공언을 하는 캐머런 총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가 펼쳐질지 조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에 파운드화는 오늘 1.3% 현재 급증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이 금융정책이 이 변동성을 덜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브렉시트가 이 파운드화에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때문에 이 파운드화가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출구조사 이후에 실제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변동성을 조금 주시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이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세, 단기적으로는 영국 총선이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을 땡겨서 쓰는 신용 붐에 미국들의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국 총선 오늘 밤이 돼야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 박빙을 보였던 총선이어서 말이죠. 그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나연 외신캐스터,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희망이 보이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그리스 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Now, I trust that an agreement will be in the offing in the next days, mostly weeks. However, while we are confident of such an agreement, it is particularly useful to ask why has it taken so long? Fruitless recriminations aside, one tangible reason that I want to put to you is that all sides, our side, the other side, have been focusing too much on the strings to be attached to the next liquidity injection to the Greek economy and not sufficiently on a vision of how Greece can recover and develop sustainably.
이렇게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협상이 수일 혹은 수주 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며칠 전 IMF 쪽에서의 압박으로 다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는 협상 타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섹터별 특징부터 확인해 볼까요? 맥뮤진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오늘 전 업종이 대부분 강세였는데요. 하락 업종은 바로 에너지주였습니다. 1% 넘게 약세를 보였는데 국제 유가가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에너지주, 특히나 이 중소형주의 이 가스 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 업종 상승세, 특히나 테크놀로지, 기술주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면서 야후가 이 알리바바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5% 넘게 급등한 점이 테크놀로지주 0.7%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증시 같은 경우 각기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요. 프랑스는 0.3% 하락 마감했고요. 독일은 0.5%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부 유럽은 전체적인 상승세였습니다. 그리스는 3.4%대 상승,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0.3%에서 0.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큰 편입니다.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 하고 2.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18% 수익률로 다시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오늘 3.3%대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셰일가스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에 오늘 WTI가 배럴당 58달러 후반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3%대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65달러 중반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달러화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0.5%가량 상승하면서 94달러 선 중반,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119엔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SNS 어떤 내용 담겼을까요? 이나연 캐스터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여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인데요. 이번 주에 신저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던 알리바바, 오늘 실적 호조로 무려 8% 가까이 급등하면서 부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CNN머니에서는 알리바바, 이제 최악의 시기에서 벗어날까라면서 그간 짝퉁 논란으로 부진했던 알리바바가 반등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알리바바는 이번 1분기 모바일 매출이 무려 350%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알리바바는 새로운 CEO를 임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린 차오 CNBC 앵커는 40대의 젊은 데니얼 장 최고 운영 책임자를 임명했다면서 1970년대생의 젊은 세대에게 경영권을 맡긴 것이 좋은 선택일까라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데니얼 장은 마윈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최대 쇼핑날이죠. 싱글즈데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권이 달려있어서 더 주목을 받았던 영국 총선의 출구조사가 방금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보수당이 약 80석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보수당도 총 239석으로 예측되면서 하지만 과반인 326석에는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찰스리트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는 보수당 승리의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급등하고 있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대체적인 승패의 윤곽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쯤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년 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실제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접전 지역이 많아서 거의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최종적인 승부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